안 기자, 정치부 최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오늘 국무회의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. 왜냐하면 헌재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한 뒤에 첫 회의였거든요. 네, 그래서 오늘 최상목 대행의 입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. 헌재 판단 수용해서 정말 임명한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 중대 분수령이 되기 때문이었죠. 오늘 최 대행이 국무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어요.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가 궁금한데요. 네, 최 대행 국무회의 공개 발언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. 대신 그 전에 진행된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 때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. 그 내용을 최 기자가 취재를 했죠. 네, 취재해보니까요. 국무회의 직전 1시간 동안 국무위원들에게 마은혁 임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. 돌이켜보면 최 대행이 조한창, 정계선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일부 국무위원들이 정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거든요. 왜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냐는 취지였고 당시 최 대행도 앞으로 주요 권한 행사는 상의하겠다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을까요, 국무위원들이? 네, 취재해보니까요. 법제처, 법무부 두 곳에서 마은혁 임명에 대한 입장을 준비해왔습니다. 먼저 법제처입니다. 헌재 결정에서 두 가지가 없다는 걸 짚었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강제성입니다. 구속력이 없다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시기입니다. 언제까지 하라는 시한이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네요. 네, 맞습니다.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.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이 한덕수 총리가 곧 돌아올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때문에 임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간담회 자리에서 대부분 일치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. 그러면 법무부도 입장을 정리해왔다는데 여기도 의견이 같았을까요? 네, 그게 좀 묘했던 것 같습니다.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요, 김서구 법무부 차관은 법률상 따져봤을 때 임명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. 이에 국무위원들은 법률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며 김 차관 발언에 반발한 걸로 전해지고요.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는 취지였던 겁니다. 자, 그래서 결국 최 대행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 네, 최 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만 있었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저희가 두루 취재해보면 마 후보자를 임명을 한다 안 한다 말할 필요 없이 심사숙고하는 상황을 지속하는 쪽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. 한 총리 탄핵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날 때까지요. 한 총리의 탄핵 심판, 지난달 최종 변론을 끝으로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. 여권 관계자도 한 총리의 직무 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굳이 임명권을 행사하기엔 부담 아니겠냐라고 말하더라고요. 자, 그러면 이 대통령 탄핵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? 네, 한 총리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마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현재 8인 체제에서 사실상 결론이 날 상황입니다. 8인 중 기각이 3명 이상이면 기각, 그보다 적으면 인용되는 거죠. 그런데 이 마 후보자 임명 두고 야당의 속내도 복잡하다면서요? 네,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안 하는 최 대행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권 관계자는 지금은 마 후보자보다 중요한 게 빠른 탄핵 선고라고 했습니다. 탄핵 선고가 날 때까지 말로만 압박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. 괜히 마 후보자 임명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춰지는 게 더 안 좋다고 보니까요. 하지만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야당의 이 압박은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.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한 헌재 판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. 복잡 미묘하군요. 네, 아는 기자 최승현 기자 살펴봤습니다.